일단 재심 사건과 국가 배상에서 비롯된 쟁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. 부당하게 처벌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자들을 구하기 위해 재심 제도를 뒀는데요. 그렇다면 죄를 짓고도 무죄로 풀려난 자를 다시 심판할 수 있을까요? 오정현 기자입니다. 너무한 거 아닙니까? 너무한 거! 우리들은 또다시 버려졌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고 화가 나는 건데. 지금 보신 건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살아남은 피해자의 울분입니다. 형제복지원은 불황자를 선도한다며 1975년 만들어졌습니다. 길 가던 학생까지 잡아다 감금해 강제 노역을 시켰고 구타, 성폭행까지 자행됐지요. 무려 12년 동안의 인권 유린에 공식 집계로만 513명이 숨졌고 일부는 안매장됐습니다. 지금도 찾지 못한 시신이 있을 정도입니다. 당시 형제복지원장 고 박인근 씨입니다. 박 씨는 지난 1989년 횡령 등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고 특수감금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. 박 씨가 벌인 불황자 수용은 정부 훈령을 따랐을 뿐이란 게 당시 판결 취지입니다. 30년이 지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훈령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박 씨의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비상상고를 냈는데 대법원이 지난주 이걸 기각한 겁니다. 그럼 대법원이 비상상고를 인용했다면 박 원장은 뒤늦게라도 단죄될까요? 결론은 안 됩니다. 비상상고는 잘못된 법적 쟁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사건을 재심리하지 않고 효력도 피고인에 미치지 않습니다. 쉽게 말하면 박 원장의 무죄를 유죄로 뒤집을 수는 없는 겁니다. 그저 선언적 의미이죠. 사건을 다시 심리해 확정 판결을 뒤집는 건 우리가 잘 아는 재심입니다. 익산 약촌 오거리 사건과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이 있고 수형인 335명이 누명을 벗은 제주 4.3 불법 군사재판 재심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사건들 공통점이 있죠. 바로 억울한 옥살입니다. 우리 재심 제도는 누명을 쓴 당사자를 구제하는 이익 재심만 허락합니다. 죄를 짓고도 무죄로 풀려난 자를 다시 심판하는 건 반대로 불이익 재심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엔 없는 제도입니다. 형사법의 원칙인 일사부재리, 불이익 변경 금지 등이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유죄로 바꾸는 걸 허용하지 않았던 겁니다. 하지만 이미 많은 국가가 불이익 재심을 채택하고 있습니다. 피고인의 유불리를 떠나 재심의 본질을 추구하자는 게 이들 국가가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재심도 허용한 배경입니다.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방법도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하거든요. 안타깝지만 잘못된 무죄 판결을 바로잡는 절차가 아직 완비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. 앞으로 이건 우리 사회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실수는 인간의 것이라는 점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오류를 밝히고 시정하는 것이 신뢰받는 사법의 첫걸음이다. 이전 판결의 오류가 심각할 정도로 사회 정의에 어긋난다면 중대범죄만은 다시 단죄하는 게 합리적 사법 운용이란 목소리. 실제적 사법 정의를 위해 들어보고 또 따져볼 이유가 있습니다.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.